이방원은 왜 정도전을 꼭 죽여야만 했을까? 이방원 어린 시절부터 정도전을 알았고 정도전으로부터 배운 것도 많고 어떻게 보면 스승과 다름없는 그런 사람이고, 건국되기 전까지는 둘이 한 편이었는데 건국되고 나서 둘이가 갈랐어요. 왜 갈랐느냐? 1398년 이방원이 1차 왕자의 날을 일으키죠. 그렇게 해서 정도전을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도전과 이방원은 서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말한 불교를 억압하고 유교의 나라를 세워야 된다, 뭐 이런 점에서도 둘이 뜻을 같이 하였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개인들이 조선 말기에는, 그 고려 말기에는 이 군대가 대부분 다 개인의 군대가 대부분이었어요. 그 국가의 군대는 거의 무너지고 개인의 군대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는데, 이성계가 데리고 있던 군대들도 상당 부분 자기 사병들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국가를 세우고 나니까 이 사병들이 뭡니까? 골칫거리예요. 말하자면 국가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데 개인의 군대이니까 언제든지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병들을 없애야 한다. 그래서 사병혁파. 자, 불교를 억압하고 사병을 혁파하는 데 있어서는 두 사람도 공히 찬성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입장은 굉장히 그 부분은 비슷한데, 그럼 이 두 사람은 입장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정도전이라는 인물은 재상이 중심되는 재상 중심 정치를 추구했어요.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은 왕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존재이고, 실질적으로는 재상이 중심이 되죠. 신권 정치죠, 이것이. 자, 신권 정치를 해야 한다. 신하들의 권리, 힘이 강화되는 그런 정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이방원은 자기가 왕이 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왕권 중심의 정치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기 결정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정도전은 자기가 왕족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 없는 입장이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상 중심 정치, 즉 신권 정치를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방원은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 중심의 정치를 펼치는 것이죠. 그 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다른 거죠. 그런데 자, 막상 1392년에 건국이 되었어요. 건국이 되었는데, 건국이 되고 나자, 건국되기 전까지는 둘이 한 편이었는데 건국되고 나자 둘이가 갈랐어요. 왜 갈랐느냐? 정도전이 생각하는 왕이라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왕조의 신하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돼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부터 소위 말해서 제왕 교육을 받고 왕이 되는 교육을 받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제왕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 세자 시절로부터 해가지고 그 제왕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키는 사람 바로 신하들이에요. 그 신하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제왕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제왕 교육의 내용은 뭐냐면은 유학, 승리학을 중심으로 한 그런 제왕 교육을 받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성계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이 지금 현재 이방원이 이 세자가 되면 이 뜻이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이방원은 원래 고려의 신하였단 말이에요. 근데 고려를 배반하고 조선을 세우는데 건국의 공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또 왕이 되면 권력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정도전으로서는 옳지 않다고 본 거예요. 정도전은 그래서 어린 왕자를 신하들이, 즉 유학자들이 교육을 시켜서, 승리학자들이 교육을 시켜가지고 어떤 사람이 정말 제대로 된 왕인지 그것을 갖다가 왕도 정치라고 해요. 자, 이 동양의 정치에는 왕도 정치와 패도 정치가 있어요. 자, 왕도 정치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덕을 가지고 이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말하고, 패도 정치는 힘으로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방원 같은 사람이 힘으로 정몽주를 격살하고 그래서 건국하는데 공을 세운 이런 사람들은 패도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요. 힘으로 나라를 지배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정도전은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왕이라는 건 왕도 정치, 즉 말하자면 왕의 품격과 인격과 덕으로서 가르치는 저희 백성들을 지배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아주 어린 왕자를 택해가지고 그 왕자를 교육시켜가지고 제왕으로 만들어서 그 제왕을 섬겨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정도전을 비롯한 이 남원이나 이 건국 세력의 일부는 가장 막내인, 그러니까 이성계의 가장 막내 아들, 여덟째 아들, 그것도 둘째 부인의 아들인 이방석을 세자로 세웁니다. 그 당시에 11살짜리죠. 그걸 세워가지고 그 이방석을 교육시켜가지고 제왕교육을 시켜서 왕이 되도록 해가지고 정말 이 성군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서로 맞지 않았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자, 근본적으로 이 태종 이방원도 사병은 핵파돼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없애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도 사병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는 이게 혁파를 하면은 자기 힘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될 때까지는 없애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된 뒤에야 없애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때까지는 사병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왕이 된 뒤에 없애야 되는데 정도전은 이것을 없애야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 사병을 없애기 위해서 병권 집중화 운동이란 걸 해요. 병권을 집중시키는 거죠. 병권을 상군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국방기구인 상군부,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죠. 그것을 만들어가 그 안에 모든 사병들 다 끌어모아서 국가병력으로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병들이 언제 국가의 큰 적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정도전의 의견이 맞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병을 없애고 나면은 뭡니까? 이방원의 힘은 급격하게 약화되죠. 그럼 이방원은 뭡니까? 왕으로 다시 힘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명나라에서 정도전을 명나라 조정으로 보내라. 왜 그랬냐? 이 표문 사건이라고 있는데, 표문. 이 표문이라는 게 조선에서 중국에 올리는 일종의 글이에요. 그래서 그 글의 내용이 굉장히 중국의 황제를 굉장히 기만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이 표문을 쓴 게 분명히 정도전이라고 들었다. 그러니까 이 정도전을 잡아오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정도전은 나는 그런 거를 쓴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몸이 아프다. 근데 정도전은 당시에 실제 몸이 아팠어요. 각기병이란 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각기병이 뭐냐 하면은 비타민 B1 부족 현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감각이 굉장히 나빠지고 나중엔 걸을 수도 없는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각기병인데 그 각기병 환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배가 굉장히 불러오는 병에 걸렸어요. 말하자면 이제 이 복수가 차는 병이죠. 그래서 사실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 있어서 건강도 나쁘고 내가 쓴 걸도 아니기 때문에 못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정도전을 잡아와라. 이렇게 하니까 정도전이 그래?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있을 수 없다 해서 정도전이 요동정벌론을 내세요. 이 요동정벌론은 최영이 원래 세웠던 것이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위화도 해군이 생겼고 그걸 통해서 조선이 나중에 건국됐죠. 그런데 이 요동을 우리가 정벌하겠다 이래가지고 요동을 정벌하기 위해서는 군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군대 집중화 운동을 하고 그래서 그 군대 집중화 운동을 하려면은 사병을 다 혁파해야 하고 사병이 혁파되면 이방원 등 왕자들의 힘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뭡니까? 조정의 힘은 강화되고 중앙 집권화는 형성된다. 요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아주 위기의 상황에서 이방원은 자기의 사병을 다 빼앗깁니다. 그런데 자기의 이복 동생인 세자 이방석과 그 다음에는 방석의 형인 방번 이 두 명은 사병을 그대로 유지시켜요. 그러면 걔 둘만 사병이 있고 나머지 그 왕자들은 전부 사병이 없게 되는 게 힘이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방원은 이렇게 있다가는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 박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박포라는 인물이 이방원한테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해요. 정도전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원은 정도전이 나를 죽이기 전에 쟤를 내가 먼저 죽이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성계가 몹시 몸이 나빠가지고 뭐 말하자면 오늘 죽니 내일 죽니 하고 이렇게 큰 병을 앓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방원이 아주 급박하게 정도전을 공격을 해가지고 정도전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정도전과 함께 같이 역성혁명을 했던 그런 남원이라는 인물도 죽여버리죠. 그리고 이 정도전과 남원은 이방석, 즉 방석이라는 제자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는 인물이었는데 죽여버리고, 뿐만 아니고 세자 방석과 그 다음에 세자의 형, 친형인 방본도 죽여버려요. 또한 이 세자 방석과 방본의 친누나가 있어요. 경순공주라고. 그 경순공주의 남편 이재라고 있는데 이재도 죽여버려요.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이성계는 사위와 아들 둘을 졸지에 잃어버린 거죠. 이게 바로 1차 왕자의 난이에요. 그래서 1차 왕자의 난을 일으킨 근본적인 원인은 가만히 보면 이방원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죽인 거예요. 예. 그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가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꿈꾸던 그런 어떤 군주가 되지도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정도전을 죽이지 않고는 자기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정도전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신덕왕후 강씨가 살아있었다면 이방원은 왕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신덕왕후 강씨가 거의 키우다시피 한 거예요. 아끼고 총애하던 이 조선을 건국하는데 서로 협력하게 되었죠. 막상 나라를 세우자 신덕왕후 강씨가 등을 치게 되는 거죠.